지난주 금요일 수도권 지역에 물폭탄급 장맛비가 쏟아진 뒤에 주말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 지역에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뜨겁고 더운 여름 날씨 이어지고 있죠. 근데 또 이번 주 후반부터는 비 예보가 있는데요. 잠시 소강 상태 들어갔지만 올여름 장마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상청으로부터 자세한 장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상청 오진규 통보관 전화 연결하죠. 통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수도권 지역, 토요일에는 충청 남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가 얼마나 내렸나요? 네, 전체적으로 그 토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전체적인 강수량을 살펴보면 제일 중심이 되었던 곳은 전라북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 안에서는 최대 남원을 중심으로 1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요. 그 지역을 위시해서 그 전라남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는 약 50에서 80mm의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들은 그 전날인 금요일 날 15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쳐져 내려가면서 이 많은 비들은 아니고 약 대체적으로 약 5에서 10mm 정도의 적은 양의 비를 보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낮부터 강한 햇볕으로 인한 더위가 나타났던 그러한 주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가 얼마나 왔는지 보통 우리 몇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잘 체감이 안 돼서요. 실제 호우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연상이 되게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좀 구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대략적으로 저희가 약한 비가 내릴 때는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시간당 한 1mm에서 한 10mm 정도 되는 비들은 체감하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우산을 쓰고 있으면 충분히 비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면의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 비가 내릴 때는 건조한 지표면을 적시는 정도 수준의 비가 되는 게 약 시간당 1mm에서 약 3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시간당 5에서 10mm 정도가 되면 조금씩 이제 물 웅덩이가 생기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좀 문제인데요. 시간당 20mm가 넘어가기 시작을 해서 비가 강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영향을 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에서 30mm 정도가 되면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밖에 우산을 쓰고 나가게 되면 우산을 쓰는 효용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옷을 거의 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정도의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강물이 불어나거나 하천이 조금씩 수위가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그 다음에 시간당 40에서 50mm를 넘어서 약 60mm, 70mm 정도의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이 고임을 떠나서 물이 역류를 하거나 침수가 시작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기준으로는 운전을 하기 어려운 시야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라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자동차가 정차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천의 물은 거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 범람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접어들게 되고 우리가 산간 계곡이나 또는 물살이 강한 강물 같은 경우들은 물살이 굉장히 강하게 급류의 형태로 바뀌면서 순식간에 대피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접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험 기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강수가 16회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시간당 100mm가 되면 우리가 인지를 하기도 전에 어느 지역에서는 벌써 침수가 진행이 돼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우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고 있을 경우 그 위험 상황으로 사람이 접근을 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이 작년에 있었던 충청도의 엘리베이터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러한 시간당 40 또는 50이 넘는 이러한 정보 문구나 현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언론에 통한 자막이나 비상 방송을 접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정도로 이 시간당 50 이상부터는 피해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당 20부터면 일단 좀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시야 확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50 이상이면 이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는 건데 시간당 한 100 정도 그 이상까지 온 거는 보통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장마철에 왔습니까? 여름철입니다. 그 장마철에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여름철 자체가 온통 수증기로 뒤덮이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안 오더라도 굉장히 꿉꿉한 상태를 많이 느끼잖아요, 여름에. 그렇죠. 네, 비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수증기인데 우리가 꿉꿉함을 느끼는 것이 공기 중에 그 수증기가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 동안에도 이 시간당 강우 강도가 100mm가 넘을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네. 장마가 끝난 뒤에도 이 8월 달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비구름대 같은 경우들은 지역에 따라서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시간당 100mm의 비를 충분히 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총 16번을 기준으로 약 그 절반 수준인 한 7회에서 8회 정도는 이 장마 이외의 기간에서 발생했던 그런 통계적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맞나요? 네, 제주도는 벌써 진즉에 12일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고요. 그 지금 중부와 남부 같은 지역도 19일에서 20일 비가 시작이 되면서 첫 장마비가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뭐 이른 장마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올해 장마의 특징은 예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아직까지 이 올해 장마의 특징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장마라고 하는 형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남북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인 공지가 기단의 규모로 굉장히 거대하게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굉장히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하나의 띠 형태를 갖는 비구름대들인데요. 네. 장마철에 돌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다란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도 주를 이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또는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한 그 이제 발달한 저기압 자체가 이 비구름대를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발생을 시키게 되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국지적 소낙성 강수 형태로 이 정체전선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기간이 장마철 기간입니다. 올해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띌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한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나날이 이어지는 그 예보 속에서 저희가 준용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약 열흘치의 기간 동안인데요. 네. 앞으로도 그러한 예견에 저희가 사전에 한 5일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앞으로 들어오는 며칠 수일 후에 있는 강수의 형태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장마의 특성들은 올 여름이 끝난 뒤에 전체적인 기압계 분석과 기후적 요소들을 분석해서 올해 장마가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는 사후적으로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몇 년 사이의 패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름 되면 폭염, 폭우, 뭐 기습적으로 갑자기 내리고 약간 이런 패턴이 바뀌었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혹시 요 몇 년 사이 장마의 패턴을 보면 장마 역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요 수 몇 년 전이라기보다 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학계나 저희나 어떤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 여름철 장마는 북쪽에 있는 오축의 고기압과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만들어지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2000년대 접어 들어오면서 이런 오축해 고기압의 영향과 더불어 추가적인 북쪽을 돌아나가는 찬 공기의 흐름들 그리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처럼 남쪽을 떠받치고 있는 뜨거운 수증기 이외에 우리나라 서쪽에서 확장을 하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이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다채롭게 정체 전선을 활성화시키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형태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양의 강수를 뿌리게 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데 조금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는 게 예전 장마철이라고 하면 비가 굉장히 촉촉하게 오면서 수일 동안 이어지면서 처마 밑에서 계속 습한 그러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시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약 열흘치 또는 5일치 정도의 내리 뭐 200mm 또는 300mm의 비가 하루나 이틀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수일 동안 또 비가 안 오는 날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서요. 네. 우리가 일종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정돼 있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그 물을 계속 받아내면서 쓰고 또 비워낸 그곳에 비가 왔다라고 보면 지금은 그 그릇을 넘칠 수 있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물을 더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한 번 더 많은 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45번님, 비 그치고 너무 덥길래 장마는 짧게 지나간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끝났군요. 7월 초에 휴가 잡아놨는데 큰일이네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기상청에서 네. 일하시는 분들 휴가 가시기 전에 이 정보 꼭 확인한다. 좀 공유해 주실 만한 거 없을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 기상청 직원들은 네. 여름철에 휴가를 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안 좋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는 굉장히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은 여름철에는 휴가를 가지 않고요. 저희가 여름철 방제 기간이라고 해서 10월 15일까지는 비상 상황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정규직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휴가는 이때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있고요. 근데 그러시군요. 예. 다만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저희와 입장이 다르니까 네. 뭐 휴가를 가장 언제 가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마가 끝난 이후에라도 굉장히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들은 도사리고 있지만 장마 기간 동안에는 가장 특징이 되는 게 비가 자주 내린다는 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대체적으로 장마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끝난다라는 평균적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8월 중순이나 8월 하순 쪽으로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휴가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보다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열흘치 중기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기예보 상에서 본인이 강수가 없는 그 장기간 동안 좀 비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날짜를 중심으로 휴가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스케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장마철 안전수칙 좀 소개 부탁드려요. 장마철 안전수칙은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미리미리 배수구로 점검을 하셔서 갑작스러운 비에 침수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원활한 배수 시설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강풍을 동반하기 때문에 야외에 시설물이 노후화됐거나 무너짐에 취약한 그런 장비들은 일단 제거를 해주시거나 보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또 휴가도 많이 가시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구조물이나 또는 거치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는 좀 접근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네. 새로 나오는 기상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위험 기상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발생을 했을 때는 주변의 지자체 또는 여러 유관 기관의 안내에 따라서 재빠르게 대피를 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진규 통보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